제주도가 지방정부 최초로 유엔의 지속가능 발전 목표에 기반한 발전 전략을 세우고 도정 최우선 정책 기조로 채택했습니다. 탄소 중립과 15분 도시 구현, 신재생 에너지와 그린 수소 투자 확대 등을 제주 도정 전반의 발전 방향으로 제시했습니다. 박주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와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글로벌 파트너십이라고 적힌 네모난 6면체 블록을 함께 올리자 폭죽이 터집니다. 환경과 사회, 경제와 평화, 협력 등 5대 전략을 중심으로 17개 세부적인 목표로 구성된 2040 지속가능한 발전 기본 전략이 공개됐습니다. 친환경 농업과 물관리, 산업화와 혁신 등 유엔이 채택한 2030 지속가능 발전 의제의 17개 목표에 제주의 특성을 반영한 것으로 지방 정부로는 처음입니다. 기본 전략에는 2035년까지 탄소 중립을 실현하고 15분 도시를 구현하는 한편 신재생 에너지와 그린 수소 투자를 늘리고 4.3의 완전한 해결을 추진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특히 도정 최상위 정책 기조로 삼아 이 분야에 행정력을 더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17개의 목표를 세부 실행 계획을 수립해서 모든 도정이 전 부서에서 관리를 해 나가겠다는 것이고, 이 관리가 실제 지표의 변화로 이끌어질 수 있도록 세부 실행 계획을 마련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2015년 유엔 지속가능 발전 목표 채택을 주도했던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도 특별 연설을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제주도의 기본 전략이 효과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제주도의 Artificial Intelligence, AI, 디지털 대전환 노력은 시대의 추세에 맞는 적절한 노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AI, 디지털 기술은 지속가능 개발 17개의 목표 모두 연관됩니다. 제주도는 기존 정책과 사업을 지속가능 발전 관점에서 재점검하고 예산 확보와 성과 평가에도 반영할 예정으로 올해 안에 추진 계획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새로운 것 없이 기존에 하던 정책을 짜맞추기식으로 포장해 보여주기식 비전 선포식을 열어 장기 비전으로 보기에는 부끄럽다는 시민사회 단체의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산불 위험과 환경 파괴 논란으로 운영이 중단됐던 제주 들불 축제가 2년 만에 다시 열립니다. 하지만 올해는 블로키 대신 빛을 활용할 계획인데요.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습니다. 이소현 기자입니다. 환경 파괴 논란으로 운영이 중단됐다 2년 만에 다시 열리는 제주 들불 축제. 제주시가 개최 지역 주민들에게 축제 계획을 처음 공개했습니다. 오름 블로키 대신 빛을 이용한 레이저쇼와 미디어 아트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다는 계획입니다. 무대에 구성된 미디어 달짓과 오름 전체에 프로젝트 매핑과 레이저, 조명을 활용한 미디어 오름 블로키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자신들의 의견이 묵살됐다며 이럴 거면 들불 축제 대신 불꽃놀이로 이름을 바꾸라고 비판했습니다. 들불이라는 그 자체를 그걸 이제 빼는 게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들불을 왜곡시키는 것입니다. 들불이라는 것이. 들불은 실제적으로 불을 놓고 이제 그 병충해를 없애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건데, 지방마다 이 정도의 아트쇼 다 해. 불꽃놀이 다 해. 이거는 아무데 가도 볼 수 있는 거. 또 탄소 중립을 위해 블로키를 폐지해놓고 화약을 이용해 불꽃쇼를 한다며 앞뒤가 안 맞는 모순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런 맥락이라면 친환경, 하늘을 나르는 항공기 비행기도 못 띄웁니다. 그렇게 잘 아시는 분들이. 제주시는 제주 들불 축제가 새롭게 전환점을 맞는 첫 해인 만큼 앞으로 의견을 반영해 고쳐나가겠다며 주민들을 달랬지만 반발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한 달 남짓 이제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신 내용들을 전부 다 재검토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건이 되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전에 해야지. 지금 와가지고 설명해가지고 다시 여건이 된다든가 말이야. 그러면 다음 달 14일부터 사흘 동안 애월읍 새별오름 일대에서 열리는 제주 들불 축제.
사라진 오름 블로키에 트랙터를 동원해 입구를 막겠다는 발언까지 나오면서 축제 준비에도 난항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최근 구단명을 바꾼 제주 SKFC가 이번 주말 홈 개막전을 앞두고 막바지 훈련에 한창입니다. 지난 시즌 리그 7위로 아쉬운 성적을 거뒀는데 올해는 공격과 수비수 보강으로 상위권 진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따금 기자가 보도합니다. 홈 개막전을 앞두고 막바지 전술 훈련이 한창인 선수들. 동료와 패스 호흡을 맞추고 날카로운 슈팅력을 기릅니다. 지난 2006년 제주에 온 제주 유나이티드는 20년 만에 구단 이름을 제주 SKFC로 바꿔 첫 시즌을 시작합니다. 지난 시즌 활약한 중앙 수비수 임채민과 송주훈이 잔류했고 장민규, 김재우를 연이어 영입하며 막강한 수비력을 갖췄습니다. 투지 넘치는 경기력으로 팀의 사기를 끌어올릴 대표 공격수 박동진도 영입돼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것보다는 팀적으로 좀 따라가야 된다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개인적으로 포인트를 좀 많이 하면 좋겠지만 그래도 일단 승리를 기여할 수 있는 부분에서 좀 더 크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즌 아쉬운 득점으로 리그 7위의 성적을 거둔 제주 SKFC. 외국인 공격수 헤이스와 갈레고의 공백을 메울 공격력 보강은 과제로 꼽힙니다. 제주는 3월에 이창민이 군복무를 마치고 복귀하는 데다 외국인 공격수 영입도 추진하고 있어 K리그 상위권 진출과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진출 티켓 확보를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저희가 올해는 저희 이제 모든 선수들이 좀 서로 잘 맞추고 또 연습을 잘 해서 좀 이제 골도 많이 넣을 수 있도록 저희 팬분들께 좀 골을 많이 보여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에서 두 번째 시즌을 맞이하는 김학범 감독은 선수들의 간절함을 끌어올려 제주를 원정팀의 무덤으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홈 경기에서 홈 팬들한테 꼭 이겨서 즐거움을 선사하고 또는 그 팬들이 다시 우리 홈 경기장에 찾아서 우리를 응원해 줄 수 있는 이런 경기를 펼쳐볼 생각입니다. 자존심을 되찾기 위해 절치부심해온 제주 SKFC. 20년 만에 구단명을 바꾸고 새로운 각오를 다진 제주 SKFC는 오는 15일 제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FC 서울을 상대로 올 시즌 첫 승에 도전합니다. MBC 뉴스 이따금입니다.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관련 법안의 2월 임시국회 처리가 불발됐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전국적으로 특별자치도 관련 법안이 많아 정부와 일괄적으로 논의해야 한다며 이번 임시회에서는 지역 관련 법안을 심사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행안위에는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이 발의한 제주의 기초자치단체를 부활하는 법안과 3개의 시를 설치하는 법안, 김한규 의원이 발의한 2개의 시를 설치하는 법안이 계류 중입니다. 제주도가 제주 제2공항 건설을 전제로 도민 이익 상생 발전 용역을 추진해 논란이 예상됩니다. 제주도는 제2공항과 연계한 도민 이익과 상생 발전 기본 계획 보완 용역 발주 계획을 나라장터에 공개했습니다. 이번 용역은 2억 8천여만 원을 들여 지난 2019년 진행한 상생 발전 용역을 보완하고 제2공항 주변 지역의 개발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러나 제2공항 환경영향평가 절차가 진행 중이고 조류 충돌 위험 등 핵심 쟁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사업 추진이 어려울 수 있는 상황에서 상생발전 용역이 부적절하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전 초등학생 사망 사건과 관련해 제주도 교육청이 제주 지역 교사들의 심리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제주도 교육청은 질병으로 휴직한 교사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복직 교사의 경우 심리와 정서 치유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정신이나 신체적 질환이 있는 교사에 대해서는 초기에 적극적으로 개입해 교직 수행 여부를 진단할 계획입니다. 학생 수가 많은 특수학급에 담임교사 2명이 배치됩니다. 제주도 교육청은 신규 채용한 기간제 특수교사 52명을 학생 수가 많은 특수학급에 추가 배치해 한 학급 2명의 담임제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올해 특수학급을 25곳으로 늘리고 필요할 경우 학기 중이라도 특수교사를 추가로 투입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제주 지역 특수학급 과밀 비율은 27%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한편 올해 특수교육 대상 학생은 2,100여 명으로 매년 6%씩 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택배노조 제주지부는 제주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 쿠팡 2캠프 강동물류 대리점에서 배송기사로 일해온 조신환 씨가 지난달 낮은 수수료 문제를 제기하자 일방적인 해고 통보를 받았다고 규탄했습니다. 이들은 명백한 계약 위반이자 법률 위반이라며 쿠팡은 강제 해고를 철회하고 해당 대리점 계약을 해지해 퇴출시키라고 요구했습니다. 제주도의 버스 요금 인상 계획에 대해 제주 녹색당이 계획 철회와 무상교통 시행을 요구했습니다. 녹색당은 버스 요금 무료 대상이 노인과 어린이에 이어 청소년으로 확대되는 상황에서 요금 인상은 서민 경제를 위협할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갈등을 유발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수소버스 구입 등 보여주기식 버스 행정에만 급급하지 말고 버스 요금 무상화를 실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한진그룹이 제주 지하수를 이용한 탄산수 생산을 검토하면서 지하수 증산을 둘러싼 논란이 예상됩니다. 국내 항공업계에 따르면 한진그룹은 지난해 말 제주 지하수를 이용한 탄산수 상표권을 신규 출원하고 기존 생수 제품에 이어 추가로 탄산수 제품 생산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으로 기내용 먹는 샘물 공급량 확대가 필요해 지하수 취수 허가량을 현재 하루 100톤에서 150톤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한진그룹이 허가받은 기간은 오는 11월까지인데 기간 만료 90일 전에 제주도에 기간 연장과 증산 허가 신청을 하면 심사를 거쳐 도의회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달리던 트럭이 식당으로 돌진해 운전자인 80대 남성이 숨졌습니다. 오늘 오후 3시 40분쯤 서귀포시 성산읍에서 1톤 트럭이 식당 건물로 돌진해 벽을 들이받았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였습니다. 고맙습니다.